자,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수술 먼저 대 항암 먼저. 수술을 먼저 할 것이냐, 항암을 먼저 할 것이냐.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도 같지만 사실 의학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질문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는 선항암 특히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치명성 유방암의 경우에만 항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명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순서를 제가 준비를 좀 해봤어요. 일반적인 치료 순서는 보통 수술을 먼저 하겠죠. 수술을 먼저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항암요법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표적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하다면 내분비 요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수술 전에 항암 화학 요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방사선 치료나 혹은 내분비 치료를 하는 것이 이런 선행 항암 요법의 치료 순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다시 말해서 수술과 항암 치료의 순서를 바꾸는 게 뭐 유일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선행 화학 요법을 하느냐, 선행 항암 요법을 하느냐, 일단 목적이 중요한데 1차적으로는 근치적인 수술이 어려운 경우 이제 3기 혹은 2기 후반과 같이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유방암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1차적으로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하게 되겠고 또 이분처럼 이건 패시티 소견인데 이렇게 유방에도 커다란 암이 있고 이분의 CT인데 패시티인데 그리고 림프절에도 이렇게 다발성으로 림프절 전이가 있습니다. 안에 보면 이렇게 종격동 내에도 림프절이 커져 아마도 내유 림프절일 가능성이 많은데 내유 림프절에도 이렇게 커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치적인 수술, 처음부터 완벽하게 암을 제거하기 어려울 때 선항암을 먼저 해서 혹의 크기를 줄여놓고 수술이 좀 더 쉬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1차적인 항암 치료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과거에 클래식하게 워낙 진행된 유방암이 많았을 경우에 많이 실행하던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항암 치료 전에는 이렇게 심한 림프절 전이가 심했는데 항암 치료를 하고 나면 림프절 전이가 거의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항암 치료가 잘 들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기본적으로 원래 근치적인 수술이 가능한 환자인데 이거 보면 MRI 소견을 보면은 유방의 크기가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큰데 유방이 있는데 유방암의 크기가 상당히 커서 이 유방암이 이렇게 전체 유방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군다나 안전지대를 두고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거의 유방 전의 대부분을 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항암 치료를 해서 보면 거의 다 암세포가 없어진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유방암을 작은 암으로 바꾼 다음에 조금만 절제해서 아름다운 유방을 계속 보존할 수 있는 원래는 보존이 안 됐던 여성이 보존이 가능해지는 보존을 위해서 항암요법을 먼저 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또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목적은 이제 병리학적 관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병리학적 관해라는 거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통해서 어 암세포가 없어지는 거를 병리학적 관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치명성 암이 없어지는 게 병리학적 관해에 있는데 상피내암 같은 경우가 남아 있는 경우는 우리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피내암은 좀 남아도 병리학적 관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병리학적 관해는 당연히 완전히 일어나는 게 병리학적인 완전 관해는 일어나는 것이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이에요. 당연하겠죠. 항암 치료를 했는데 항암 치료에 암세포가 잘 반응을 해서 암이 다 없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이유가 좋지 않겠어요? 암세포가 거의 줄어들지 않거나 혹은 암세포가 늘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안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 관해, 아마 유방암 환우분들, 저희 희망이 여러분들은 완전 관해라는 표현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완전 관해가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리학적 완전 관해율이 암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3중음성 유방암은 보통 35% 정도가 완전 관해가 일어난다고 하고요. 근데 허투 양성암은 선행화합요법으로 허셉틴, 퍼제타를 포함한 항암요법, 요즘은 이제 TCHP라는 종류의 항암요법을 많이 쓰는데, TCHP 항암요법을 선행화합요법을 했을 때는 거의 3분의 2 정도의 환자에서 완전 관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엄청 높은 거죠. 일반적인 3중음성 유방암보다 허투 양성암이 완전 관해가 생길 확률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허셉틴만 치료할 때는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퍼제타를 치료하고 나니까 이렇게 완전 관해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완전 관해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빨리 자라는 암이 아니고 조금 천천히 자라는 암이기 때문에 3중 음성이나 혹은 허투 양성에 비해서는 완전 관해가 생길 확률이 낮다는 것이죠.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완전 관해는 선행하악요법을 한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EBC-TCG라는 그런 유명한 그 임상시험을 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에서의 연구를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한 걸 보면, 자, 이거 보실게요. 전체 환자에서 이제 완전 관해, 병리학적으로 완전 관해가 일어날 경우에 예후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런 것들을 이제 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관해가 일어난 사람이 전체 생존율이 약 60% 정도 향상됐다. 재발률까지 따지면 한 50%, 전체 생존율로 따지면 60% 정도 향상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도 포함되어 있고 음성도 포함되어 있고 허투 양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12,000명 정도의 환자들을 그룹을 나누어 봤어요. 그 중에 이제 3중 음성 유방암만 쏙 떼서 봤더니, 완전 관해가 일어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전체 생존율이 85% 가까이 좋아졌다. 엄청난 거죠. 또 허투 유전자가 양성인 허투 양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완전 관해가 일어났을 때 생존율이 90% 향상돼. 이게 뭐예요? 90%가 향상됐다는 건 거의 2배 가까이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생존율이. 그래서 완전 관해가 일어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비교했을 때 무사건 생존율, 그러니까 재발을 포함한 생존율 플러스 전체 생존율이 무지하게 좋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관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관해가 일어난 여성의 경우에는 사망률과 재발률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감수성이란 말을 해요. 감수성이 예민하다. 그러니까 잘 느끼고 잘 느낀다는 것이죠. 선행화학요법을 했을 때 암이 감수성이 예민하면 잘 줄어들겠죠. 감수성이 아주 예민해. 감수성이 높아. 그러면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어. 그런 뜻이에요. 근데 감수성이 약한 경우, 떨어지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했는데도 암세포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암세포가 커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수성이 좋으냐 나쁘냐를 항암화합요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암세포를 띄어내고 약물 치료를 했다면 이 암세포가 약물에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암을 그대로 두고 약물 치료를 해보면 암이 잘 줄어들면 감수성이 좋은 거고, 암이 잘 줄어들지 않았다면 감수성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항암요법에 대한 감수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일종의 인체 실험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인체 실험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를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의미를 조금 이따 다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목적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유방암을 갖고 있거나 혹은 암 자체가 빨리 자라는 유방암의 경우에는 암이 이미 피를 떠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유방에 기본적으로 1차 암이 유방 안에만 있지만 뭐 CT를 찍고 PETCT를 찍고 뭐 MRI 찍고 뼈 검사 다 해도 암은 그냥 유방에만 있지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검사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세포들이 피를 둥둥 떠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둥둥 떠다니다가 얘네들이 환경이 좋아지면 암적인 의미에서 환경이 좋아지면 뼈나 폐나 간이나 혹은 골수 같은데 얘네들이 머물게 되고 거기서 또 암들이 자라게 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행성 암의 경우에는 미세 전이가 이미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얘네들을 박멸하는 방법은 수술이 아니라 항암 치료인 것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수술로서 암을 떼어내는 것이 오히려 얘를 빨리 치료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암을 떼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에 떠다니는 미세 전이를 치료하는 것이 이렇게 빨리 자라는 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 전이에 대한 조기 치료, 암을 박멸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부위의 전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박멸하는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누가 선행화학요법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내가 암에 진단됐는데 내가 항암요법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수술을 먼저 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 슬라이드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1기 암 환자는 선행화학요법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수술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2기 이상인 경우에 선행화학요법을 할지 말지 대상이 일단 될 수가 있겠고요. 뭐 조직형은 사실 뭐 침윤성 유방암, 뭐 침윤성 유관암 혹은 소여암, 또 다른 종류의 유방암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순한 종류의 유방암은 선행화학요법을 잘 안 하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기 이상의 침윤성 유방암인 경우에 일단 선행화학요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이거나 혹은 허투가 양성인 경우 일단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이라면 2기 이상에서는 무조건 항암요법을 먼저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이면 허투가 음성이면 3중 음성이 될 것이고 허투가 양성이면 허투 양성이 되기 때문에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이면 무조건 선행항암요법을 먼저 한다. 물론 2기 이상인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2기부터 내가 2기인데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이야. 그러면 무조건 항암 치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데 허투가 양성이면 또 2기 이상인 경우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나요?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2기 이상에서 여기 써 있는 게 아주 정확한 말씀이네요. 2기 이상인데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이면 항암 치료. 또 2기 이상인데 허투가 양성이면 항암 치료. 깔끔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2기 이상, 3기, 당연히 4기, 당연히 항암 치료 먼저 하는 거 맞는데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이거나 또는 허투가 양성이면 무조건 항암 치료를 먼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이렇지 않더라도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보존 수술을 가능한 경우에도 선행화학요법을 먼저 시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한 슬라이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 사진은 요 슬라이드는 잠시 캡처해서 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캡처하셨죠? 네. 캡처할 줄 모르시나요? 나중에 그러면 캡처해서 뭐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선행화학요법의 대상을 또 써놓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호르몬 수용체와 허투와 관련 없이 수술적 절제가 어려운 3기 이상의 진행암. 아까는 이제 2기라고 말씀드렸는데 3기가 넘으면 이거는 뭐 호르몬 수용체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미세 전이들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항암 치료를 먼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기 이상의 경우, 2기의 경우에는 3주 금성 또는 허투 양성이면 항암 치료를 한다. 3기가 넘어가면 사실 뭐 호르몬 수용체든 허투의 결과와 무관하게 암 전이의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항암 치료를 먼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행화학요법에도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을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1차적으로는 사실 선행화학요법에 사용되는 약물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항암 수술 후에 사용되는 보조 항암 치료 약제와 뭐 거의 동일한 약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횟수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신데 기본적으로는 4번 하는 방법, 6번 하는 방법, 8번 하는 방법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3주 간격으로 하게 되니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어떤 경우에든 3주 음성이거나 혹은 허투 양성인 경우에는 보통 6번에서 8번의 치료를 받기 때문에 4주에서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보통 2번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임상적인 평가 만져보는 것 그리고 초음파나 혹은 MRI를 통해서 약물이 잘 반응하고 있는지 감수성이 어떤지를 보는 그런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약물 치료를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도대체 수술을 언제, 항암 치료가 다 끝나면 수술을 언제라고 물어보시는데 마지막 보통 3주 간격으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몸이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3주 간격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지막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도 몸이 회복될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3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마지막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3주 뒤에 저희가 수술적인 수술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1, 2주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항암 치료 마지막 항암 막항 하고 나서 3주 뒤로 저희가 수술 날짜를 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선항암을 먼저 했는데 암이 없어졌어. 여기 보시면 엄청 하얀 암세포가 있는데 거의 없어졌잖아요. 하얀색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수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방사선 치료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일을 해봤냐면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한 뒤에 원래 암세포가 있었던 자리에서 우리 얘기하는 맘모톰이라고 있죠. 그 맘모톰을 이용해서 조직 검사를 여러 개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술을 해보면 이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연구를 해봤더니 위음성, 다시 말해서 조직 검사에서는 암이 없다라고 판단됐는데 막상 수술해 보니까 암이 있을 확률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1%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고 조직 검사에서 암이 없다면 수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 중에 30% 가까이가 암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직 검사가 틀렸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암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벌집 모양으로 줄어들게 되면 위음성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영상의학과 검사에서 완전 관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완전 관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기 혹은 2기 초반의 유방암 환자에서
삼중 음성이거나 혹은 허투 양성처럼 완전 관해율이 높은 사람들만 저희가 쏙 떼서 연구를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2cm 미만의 자녀 병변이 있는 40세 이상의 여성이 연구에 참여를 했어요. 이게 나이가 많을수록 예후가 좋으니까, 재발률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선행화합 요법을 하고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종양이 관찰되지 않으면, 방사선 치료 경과 관찰만 했을 때도 종양이 관찰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연구를 2022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26개월 동안 추적 관찰을 했다라는 것이죠. 26개월이 뭐 너무 짧지 않아요? 26개월이면. 그래서 이 연구는 사실 50명밖에 참여를 안 했고, 또 26개월밖에 추적 관찰이 짧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만을 통해서 우리가 수술 안 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옵티미스트 트라이얼이라는 것이 국내에서도 진행 중에 있고, 2기나 3기의 삼중음성, 허투 양성, 아까랑 거의 유사한 그런 환자군을 대상으로 해서 수술을 안 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죠? 이제 수술을 안 해도 되면 외과 의사는? 글쎄요. 뭐 수술을 모든 사람이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유방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저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초기의 유방암을 진단해서 빨리 완치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수술을 안 하고, 또 우리가 과거에는 전체 절제를 무조건 했던 거에 반해서, 또 최근에는 부분 절제를 하고, 또 림프절도 전체를 절제했던 곽청수를 하다가 또 감시림프절 생검을 하고, 또 최근에는 아예 감시림프절 생검도 안 하는, 또 그런 방식으로 점점 미세 침습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의학이. 그래서 유방암도 더 이상 수술하지 않고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러면 선행화학요법을 했어요. 선행항암 수술을 하고, 그럼 수술하고 나서는 또 항암을 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슬라이드 안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좀 복잡해요. 우리가 늘 찾아보는 NCCN 가이드라인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인데, 일단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허투가 음성, 가장 많은 환자들이죠. 완전 관해가 오거나 혹은 완전 관해가 오지 않은 환자들, 이런 경우에 내분비요법을 5에서 10년 정도 하게 됩니다. 허투가 양성인, 호르몬 수용체는 음성이면서 허투가 양성인 경우에 완전 관해가 왔다면 표적 치료만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트라스투즈만, 허셉틴만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항암 치료 전에 펄투즈맙을 사용했다면 우리가 퍼제타라는 약이죠. 퍼제타를 사용했다면 허셉틴과 퍼제타를 1년 동안 유지하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허투 양성인데 완전 관해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캐사일라라는 약을 통해서, TDM1이죠. 캐사일라라는 약을 통해서 14번의 사이클을 하는 것을 또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중 음성인데 완전 관해가 왔어요. 해피한 케이스죠. 삼중 음성인데 완전 관해가 왔다면 더 이상 추가의 항암 치료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이제 선행화학요법으로 키투루다라는 약물을, 이제 보험이 안 돼서 많이 비싸긴 하지만 키투루다라는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랬다면 보조요법으로 키투루다를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중 음성인데 완전 관해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선행화학요법에서 키투루다를 사용했다면 그거를 마저 사용을 해야 되고, 키투루다 사용 안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젤로다라는 먹는 항암제죠. 그 젤로다라는 약을 6번에서 8사이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올라파립이라는 림파자죠. 올라파립이라는 약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직까지 보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제약은 있습니다. 아무튼 선행항암요법을 했을 때 완전 관해가 왔다면 굉장히
추후에 항암 치료를 안 할 확률이 너무 높아지는 거고, 만약에 완전 관해가 오지 않았다면 무언가를 새롭게 또 시작해야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관해가 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완전 관해를 오느냐 안 오느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의 어떤 감수성, 암의 특징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완전 관해 여부를 미리 알므로써 이런 위험한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환자분들에게는 추가의 보조 항암요법을 통해서 또 추가로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는 면에서 이런 선행화학요법이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행화학요법 모두 다 하기 싫은 거는 잘 알지만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께서는 꼭 하시는 것이 추후에 수술 후 보조 전신 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